반갑습니다. 인생 관련 상담 이야기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동반 의존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반 의존이란 말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요. 가끔 우리가 시골에 가든지 아니면은 도시에서도 열악한 지역에 가다 보면 집 담벼락이 있는데 담벼락이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쓰러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쓰러지려고 하는 담벼락을 받치고 있는 받침목대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이제 그 담 밑에다가 나무들을, 큰 기둥 같은 나무들을 이렇게 지지대 역할처럼 받쳐놓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 나무를 치워버리면 담 무너져요. 담이 무너지는 정도가 이제 기울어진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은 살짝 기운 것은 이제 담도 지지대도 살짝만 이렇게 약한 것으로도 이렇게 지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많이 기운 것은 완전히 쓰러지기 전이니까 좀 더 강하고 센 것을 이제 이렇게 받쳐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동반의존증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담벼락에 쓰러지려고 하는 담벼락에 지주대를 대고 있는, 지주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동반의존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신분열 무슨 증세라든가 또는 정신분석학 쪽에서 이것을 분류를 내서 사용하거나 그런 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심할 때는 관계가 중독되는 현상을 보고도 동반의존증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쉬운 예로 옛날에는 그 시골집들이 다 가부장적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가부장적이잖아요. 근데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서 살다 보면은 저희 친구들이나 동네 어르신들 보면은 한 10중 8구는 거의 다 보면은 비슷하게 살아가요.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들 같은 역할과 어머니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아버지들은 거의 다 술 드십니다. 그래서 술 중독증에 빠진 사람도, 자기가 중독인지도 모르고 그냥 술 중독증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계시고, 아무튼 거의 다 술을 많이 드세요. 뭐 남자들만 먹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도 드시고 할머니들도 드시고. 왜냐면은 시골에서 일하다 보면 일터 새참을 먹거나 뭐 그러잖아요. 또 술 드셔서 술 힘으로 더 일을 더 정신 차리고 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럴 수 있고 또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술을 의지하는 것이 많아져서 이제 뭐 기분 좋다고 한 잔, 나쁘다고 한 잔, 아무튼 이제 술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술의 중독의 일종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술을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것이 이제 하여튼 객기가 나와서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중간에 잠깐 이야기를 인용하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제 아버지가 굉장히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꼭 술을 드시고 나면
가족들을 술 드시고 나면은 이 행동 패턴이 있어요. 술 드시고 집에 들어오셨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술을 많이 드시고 오신 날은 뭐 기분은 좋아. 얘들한테는 뭐 막내를 이뻐하거나 얘들한테는 막 그냥 좋아서 기분이 홍화라고 안 하는데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더라고. 꼭 보면 어머니는 술 몽땅 드시고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식사도 못하고 술만 드시고 오셨을 때는 식사를 차려주는데 밥상이 뭐가 이쁘다고 좋겠어요. 옛날에는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들고 먹어도 뭐 버릿고기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충 해서 차려서 이제 밥상을 올리면 반드시 밥상을 던집니다. 이게 내가 개냐, 밥이 이런 모양이냐 하면서 이제 던져요. 이제 그러다면 어머니는 배부른 소리 한다 하고 무엇이 어쩐다고 이제 말 듣고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네. 그러면 이제 쫓겨나죠.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온 가족이 아버지만 놔두고 이제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밖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야. 봐라.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단다. 두 번째는 술이 사람을 마신단다.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마귀가 술을 먹는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뭔 소린고 잘 모르겠더라고. 뭐 무슨 처음에 술을 몇 잔 먹으면은 뭐 돼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원숭이가 되고 뭐 어쩐다 그런 소리도 많이 있고 그러던데 뭐 개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리가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절대 술을 먹지 말아라. 술을 먹어도 술을 잘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아무튼 술 드시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아서 한두 잔은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술이 사람을 마시는 정도가 돼버리면 그때는 이제 사람일 수가 없고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마귀처럼 된다 그래서 가족을 불행하게 한다고 어묵게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쫓겨나서 배웠던 그 교훈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꼭 부부간에 싸움하고 해서 가족 싸움이 일어나서 쫓겨나. 정말 괴롭더라고요. 괴로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온 가족이 쫓겨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는 사람이 참 좋은데 저녁에만 술만 드셨다면 저런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술을 안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학습아가 됐더라고. 날마다 아니 일주일에 뭐 2번 3번 정도는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밥상 던지고 때리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아버지만 안 계시면 우리 집이 천국 같고 조용하고 평안하고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쫓겨났을 때 우리 아버지만 안 계시면 집이 진짜 평안하고 좋을 것 같다고 늘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다고 아버지를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또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네요.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한 5년 동안 그 좋아하는 술을 안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술 중독처럼 사시다가
술을 안 드셔. 그러니까 술을 안 드시다 보니까 이제 그 금단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때리지는 않아. 가족들을 괴롭히지는 않아. 근데 그렇게 혼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혼자 욕설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상을 향한 욕을 한다든지 하여튼 욕설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세상을 저주를 한다든지. 그만한 상처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6.25 때 그 참전 용사인데 많은 사람들 죽고 죽이고 죽는 것을 옆에서 많이 보면서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집안에 그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5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울해 하시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이 평안하고 천국처럼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그 꿈속에 자꾸 나타나거나 또는 불안해. 하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그 늘 아버지가 욕을 하거나 욕하기 전에 옛날에는 때리거나 그렇게 심하게 하시다가 심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분이 계시다가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울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역할이 우리 아버지는 가족을 넘어지게 하는 담벼락 같은 역할을 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셨던 것이지. 그러다 담벼락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어머니가 자기 역할이 없는 것처럼 우울해하고 쓸쓸해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만 아버지 돌아가신 3년도 안 돼 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참 그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 안 계시니까 천국같이 지낼 줄 알았더니 안 그러더라고. 보이지 않는 그 우울증에 굉장히 시달리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것이 일종의 동반의존증 현상입니다. 그것이 동반의존증 피해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한 가족 안에 그렇게 얻어맞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학습대에서 동반의존으로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건강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좋은 관계가 되면은 좋은데 이게 서로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존중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동반의존증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살아야 되고 얻어맞아야 되고 하는 그러다가 이제 핍박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정서가 힘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생의 의지가 약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은 가정이나 또 집안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기 단체나 소속한 데서 동반의존증은 없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어요. 종교인들은 아무래도 신앙인들은 이제 그 사람에게서 동반의존 걸리려고 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조심하고 말씀대로 진리를 살라고 일을 쓰는데 힘들면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동반의존 혹시 계시면 잘 이겨내시고 또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있으면 우울약도 드시고 뭐 신앙도 가질 수 있으면 가져보고 해서 남은 인생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